안녕하세요. 꿈테클래스 강사 박소연입니다. 오늘은 마크라메 유리병 조명 가지고 왔어요. 재료는 면사, 조명, 고무줄, 유리병, 가위, 그리고 나중에 빗질 하실 분들은 빗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유리병 입구 쪽에 고무줄을 걸어줄 거예요. 고무줄을 거는 이유는 나중에 유리병 세척을 하거나 해야 될 경우에 커버를 쉽게 씌우고 벗기고 할 수 있도록 고무줄로 윗부분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냥 면사로 해주셔도 괜찮은데 그럼 벗길 때 조금 불편하거든요. 고무줄을 유리병 윗부분 넓이에 맞춰서 묶어주시면 되는데 너무 꽉 묶어주시면 나중에 이제 커버 벗길 때 걸어놓은 면사들이 뭉치게 되니까 너무 타이트하지 않고 그렇다고 너무 헐거우면 또 줄줄 흘러내릴 수 있으니까 적당히 잡아당겨서 2번 정도 꽉 묶어주신 후에 끝부분을 짧게 잘라주세요. 꽉꽉 묶어주시면 짧게 자르고 난 후에도 풀리지 않아요. 그럼 고무줄에 면사들 걸어볼게요. 준비된 면사를 반으로 접어서 접힌 부분의 고리 부분을 고무줄에 위에 올려놔주세요. 고리 부분을 고무줄 뒤쪽으로 돌려서 아래로 내려온 고리의 동그란 부분에 앞에 있는 두 실을 모두 통과시켜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할 텐데 고무줄이 조금 돌아가면 적당히 펴주시면 돼요. 근데 돌아가는 걸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면사를 다 걸고 나면 사실 그렇게 많이 티가 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반으로 접은 면사 준비하시고 고리 부분을 고무줄에 위에 올려놓고 고무줄 뒤쪽으로 돌려서 아래로 내려와 있는 동그란 고리 부분에 앞에 있는 두 면사를 통과시켜 주시면 돼요. 앞부분에 일자가 나오게 매듭이 잡혔으면 잘하신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매듭의 이름은 머리 매듭이라고 부르고요. 종달새 매듭이라고도 불러요. 지금은 고무줄의 앞쪽으로 고리를 올려놓고 뒤로 돌렸기 때문에 앞쪽에 일자 부분이 생기는데요. 만약에 고리를 고무줄의 뒤쪽에다가 놓고 돌리게 되면 뒤쪽에 일자가 생기는 머리 매듭이 될 거예요. 꼭 앞에 일자가 되는 머리 매듭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내가 원하는 디자인에 맞춰서 앞쪽에 일자가 나오게 해도 되고 뒤쪽에 일자가 나오게 되도록 작업하셔도 괜찮아요. 지금부터는 계속 반복해서 걸어볼게요. 저는 1500ml 정도 되는 병을 사용했어요. 면사는 총 40줄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다 걸고 나면 총 줄의 개수는 80줄이 돼요. 면사를 다 걸고 난 뒤에는 아래로 면사들을 잡아당겨서 머리 매듭을 좀 타이트하게 고정해 주세요. 면사를 다 걸고 나면 아까 고무줄 묶었던 매듭은 면사 안으로 숨겨 들어가게 되니까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평매듭 시작할게요. 지금은 평매듭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맨 위로 매듭을 올릴 거예요. 4줄을 잡으시고 첫 번째 줄과 마지막 줄 그리고 가운데 2줄을 분리시켜 주세요. 가운데 2줄은 앞으로 제가 기둥줄이라고 부를 거예요. 첫 번째 줄과 4번째 줄 가지고 숫자 4를 만들어 볼게요. 기둥줄이 가장 아래 있고 꺾이는 줄이 중간, 일자실은 가장 위에 있어요. 가장 위에 있는 일자실을 기둥실의 아래로 집어넣어서 왼쪽에 있는 구멍으로 통과. 쭉 잡아당겨 볼게요. 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세모가 나오는 숫자 4를 만들어 볼게요. 마찬가지로 기둥실은 가장 아래 있고 꺾이는 실은 중간에 있고 일자실은 가장 위에 있어요. 가장 위에 있는 일자실을 기둥실의 아래로 넣어서 오른쪽에 있는 구멍으로 통과. 그리고
쭉 다시 잡아당겨 볼게요. 매듭을 너무 헐겁게 당기면 나중에 살짝 풀어지는 감이 있으니까 약간 타이트하게 당겨 볼게요. 자, 왼쪽, 오른쪽 두 번이 하나의 매듭이 되는 평매듭이 완성되었어요. 매듭의 모양이 네모나죠. 그래서 스퀘어낫이라고도 부르고요. 자, 왼쪽에 세로로 된 매듭 보이시나요? 이렇게 만들어지셨으면 잘 만드신 거예요. 지금은 매듭을 조금 더 쉽게 보시라고 위쪽으로 올려 붙여서 매듭 지어줬는데요. 이번 디자인은 윗부분에 공간을 살짝 남기고 평매듭을 하는 거라서 지금부터는 이렇게 공간을 살짝 두고 평매듭을 만들어 볼 거예요. 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잡아당길 때 힘 조절을 조금 해주셔야 돼요. 네 줄을 잡고 첫 번째 줄과 네 번째 줄을 가지고 숫자 4 왼쪽으로 세모가 먼저 나와요. 만들어준 후에 일자실을 기둥실의 아래로 넣어 왼쪽에 있는 구멍으로 통과. 쭉 잡아당겨 주시는데 끝까지 가지 않고 살짝 멈출게요. 이제 오른쪽으로 세모가 나오는 숫자 4 맨 위에 있는 일자실을 기둥실의 아래로 넣어 오른쪽에 있는 세모의 구멍으로 통과. 잡아당겨 주실 때 매듭이 너무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힘 조절하시면서 잡아당겨 주세요. 가운데 두 기둥줄이 꼬이지 않도록 한 번씩 정리해 주시고 살살 만져서 간격도 조절해 주세요. 이제 바로 옆에 있는 네 줄을 가지고 다시 한번 평매듭 해주시면 돼요. 처음에 만들었던 평매듭과 높이를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당기실 때 힘 조절에 주의해 주시면 돼요. 같은 방법으로 첫 번째 실과 네 번째 실을 가지고 왼쪽에 있는 4부터 먼저 만들어 진행해 주세요. 다음엔 오른쪽으로 세모가 나오는 숫자 4를 만들어 주시고 가장 위에 있는 일자실을 기둥실의 아래로 해서 통과해 주세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높이를 동일하게 맞추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높이 조절하는 거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데 조금 더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 방법이 조금 더 수월하다고 생각해서 보여드리지만 하나씩 매듭 짓는 게 편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저는 높이를 동일하게 할 경우에는 먼저 왼쪽 평매듭을 쭉 옆으로 높이 맞춰 만들어주곤 해요. 왼쪽 평매듭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높이를 한번 다 맞춰둔 후에 나머지 오른쪽 평매듭을 하면서 매듭을 완성하면 조금 더 수월하더라고요. 지금 두 줄이 남았죠. 제가 실을 걸다 보니까 한 줄을 더 걸었더라고요. 마크라메는 기본적으로 아까 보셨듯 네 줄로 하나의 매듭을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서 4의 배수로 실을 걸어 주셔야 문양 작업하실 때 당황하지 않으실 테니까 이 점 참고해 주세요.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숫자 4 만들어서 평매듭을 완성해 줄게요. 아까 말씀드린 거 잊지 않으셨죠? 평매듭은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두 번이 하나의 평매듭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왼쪽 한 번 평매듭으로 윗부분 높이를 조절해 놨으니까 오른쪽 한 번을 더 해서 평매듭을 완성시켜 주셔야 하는 거예요. 위에 한 줄 다 걸었으니까 다음 평매듭 또 왼쪽부터 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계속 왼쪽만 반복되게 되는 거라서 평매듭이 아니라 나중에 알려드릴 좀 다른 매듭이 되니까 반드시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해주세요. 첫 번째 줄이 다 완성됐어요. 이제 두 번째 줄 시작해 볼게요. 먼저 두 개의 매듭을 전부 다 위로 올려 볼게요. 줄 개수가 8개죠. 이 중에 맨 끝에 두 줄씩을 빼고 가운데 네 줄을 가지고 다시 한번 평매듭 해주시는 거예요. 왼쪽으로 4자 한번, 오른쪽으로 4자 한번. 이렇게 하시게 되면 위에 두 개의 평매듭 사이에
아래에 평매듭이 하나 만들어지면서 면처럼 매듭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실 거예요. 바로 옆에 네 줄을 다시 가지런히 잡고 왼쪽으로 살짝, 그리고 오른쪽으로 살짝 해서 평매듭을 옆으로 계속 이어나가 주세요. 윗줄과 아랫줄이 교차되어서 매듭이 생기게 될 거예요. 여름에 많이 작업하시는 네트백도 같은 방법인데 위아래 매듭 사이에 간격을 두시면 네트백을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옆으로 이어나갈게요. 원하시는 디자인에 맞춰서 간격을 주셔도 괜찮아요. 그럼 조금 더 그물 같은 느낌으로 작업이 진행되실 거예요. 이렇게 교차시켜서 매듭 짓지 않고 첫 번째 매듭 아래에 바로 계속 평매듭을 하게 되시면 끈처럼 만들어지시니까 그것도 디자인에 응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랫줄도 계속 반복해서 교차시켜서 작업해 주시면 돼요. 저는 총 5줄을 작업했어요. 자,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5. 이제부터는 세모 모양의 문양을 만드는 작업을 할 거예요.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매듭을 5개씩 모아서 줄을 묶어서 나누어 놓을게요. 처음에 40줄을 걸어서 20개의 평매듭을 만들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씩 나누게 되면 총 4개의 묶음이 생기게 될 거예요. 나눠 놓으신 후에 마지막 5개의 매듭줄을 가지고 세모 문양 만드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가지런히 놓아있는 줄의 양 끝에 2개씩을 빼볼게요. 여기까지는 사실 윗부분 교차했던 매듭과 동일해요. 5개의 매듭줄을 가지고 양쪽에 2개의 줄을 빼고 4줄씩 잡으면 4개의 평매듭을 만들 수 있는 게 나와요. 윗줄은 5개, 아랫줄은 4개의 매듭이 될 거예요. 왼쪽 오른쪽 번갈아 가면서 매듭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가운데 부분 기둥줄 한 번씩 당겨 주시면 매듭 모양 더 예뻐지니까 꼭 한 번씩 다듬어 주세요. 이번엔 4개의 매듭줄 중 양쪽의 2줄을 다시 한번 빼주세요. 그럼 4개씩 줄을 나눠 총 3개의 평매듭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가운데 기둥줄은 한 번씩 꼭 정리해 주세요. 기둥줄이 꼬이거나 돌아가게 되면 나중에 매듭 모양과 문양 모양이 예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꼭 한 번씩 당겨서 정리해 주세요. 3개의 평매듭 줄을 가지런히 놓고 마찬가지로 양쪽에 2줄씩 뺀 후에 이번에는 2개의 평매듭을 만들어 줍니다. 자, 이제 거의 익숙해지셨죠? 2개의 평매듭 줄을 가지런히 놓고 이번엔 마지막으로 양쪽에 2줄씩 또 빼고 하나의 평매듭을 만들어 주시면 삼각형 문양이 완성돼요.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3개의 묶음도 전부 만들어 주세요. 매듭 수는 5개, 4개, 3개, 2개, 1 이런 식으로 줄어드시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다음으로는 가마매기 기법 설명해 드릴게요. 하프히치라고도 부르는데요. 모양이 줄처럼 나와서 그림 라인 작업하는 느낌이 나요. 기둥줄이 필요하고 가마매는 줄이 필요해요. 안으로 쑥 들어간 부분에 양쪽 2줄을 가지고 기둥줄을 만들 거예요.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한번 묶고 나서 가마매기 시작할게요. 안 묶는 게 편안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모양 잡는데 전 이게 더 좋더라고요. 쭉 가는 기둥줄은 항상 앞에 있어요.
감아매는 줄은 뒤에 있고요. 뒤에 있는 감아매는 줄을 기둥줄의 앞으로 돌려 꺼내어 주시면 돼요. 돌려 꺼내는 방향이 중요해요. 지금 왼쪽으로 갈 거라서 돌려 꺼내는 방향은 오른쪽으로 꺼내었어요. 그리고 당겨주실 때 매듭이 옆으로 눕지 않도록 힘 조절하셔서 일자로 세워질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얘도 한 번만 해서 매듭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2번을 돌려 감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가려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당겨 주셔야 돼요. 당겨 주실 때도 아까 제가 주의사항 말씀드린 대로 매듭이 일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2번 하셔야 이렇게 기둥줄에 꽉 고정이 되니까 꼭 2번 감아 주셔야 돼요. 계속 기둥줄은 위에 있고 감아매는 줄은 기둥줄의 뒤에 있어요. 다시 한번 앞으로 돌려서 내가 가려는 진행 방향의 반대쪽으로 꺼내어 돌려 감아주신 후에 당기실 때 실이 일자로 설 수 있도록 힘 조절해 주시고 손으로 자리 잡아 고정해 주세요.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2번이 감아매기를 확실히 고정해 주는 방법이니까 꼭 2번씩, 한 줄을 가지고 2번씩 감아매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한 번만 감아매게 되면 나중에 흔들흔들 다 풀려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같은 줄로 2번 감아매기 작업한다는 거. 계속 같은 방법으로 쭉 뒤쪽에 있는 감아매는 줄을 계속 작업해 나갑니다. 이때 잘 보시면 감아 매어지는 기둥줄은 휘거나 꺾이지 않아요. 항상 일자로 유지돼요. 나중에 다른 문양 작업을 하시다가 보면 곡선 작업을 하시거나 할 때는 일부러 휘게 만들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감아매는 줄은 급격하게 휘거나 급격하게 꺾이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푸실 때도 사실 저 줄만 쭉 잡아 빼면 도로록 풀리기는 해요. 계속해서 작업해 나가시다 보면 점차 아래로 뾰족한 부분으로 다가가게 될 거예요. 가장 아래에 있는 평매듭 1개 있는 부분이 되었을 때 조금 주의 깊게 봐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집중해서 봐주세요. 자, 계속 매듭 지어 갑니다. 매듭이 1개 있는 부분에 왔어요. 기둥줄 가운데 2줄이 있죠? 그 중에 한 줄만 감아매기 하고 작업을 멈춰주세요. 옆에 남은 한 줄은 반대쪽에서 감아매기 해서 내려올 때 마무리로 사용하시면 돼요.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감아매기 시작할게요. 아까 가운데 묶어줬던 실이 기둥실로 작업이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둥실은 항상 위에 있고 감아 매어지는 실은 기둥실의 아래에 있어요.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동일하게 감아매는 실을 기둥실의 앞으로 돌려서 내가 가려는 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돌려 묶어주세요. 이번엔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라서 왼쪽으로 꺼내서 돌려 묶어주시면 돼요. 당기실 때 마찬가지로 첫 번째 매듭이 일자로 설 수 있도록 손으로 모양 잡아주시고 힘 조절 해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2번째 매듭 역시 오른쪽으로 갈 거니까 왼쪽으로 돌려 나와서 매듭을 설 수 있게 당겨주세요. 또 뒤에 있는 감아매는 실을 다시 한번 위로 돌려서 오른쪽으로 갈 거니까 왼쪽으로 돌려 묶어 힘 조절해서 매듭이 설 수 있도록 모양 잡아주시고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죠? 같은 줄로 2번을 해주셔야 감아매는 실이 기둥실을 꽉 잡아주어서 매듭이 풀리거나 흔들리지 않아요. 기억해 주세요.
가마 매는 실은 항상 기둥실의 뒤에 있어요. 돌려 감아서 잡아 빼는 방향은 내가 가려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돌려 빼주시고, 실 한 줄로 한 번만 돌려 묶는 게 아니라 2번 돌려 묶는다는 거.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가마매기 작업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돌려 빼는 방향을 대부분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마찬가지로 매듭 1개 있는 부분에 오셨을 때는 가운데 기둥줄 2줄 중에 한 줄만 사용해서 마지막 가마매기 작업해 주시면 돼요. 남은 부분들도 가마매기 작업 마저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안쪽에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에 평매듭을 응용해서 버튼 모양의 매듭을 만들어 볼 거예요. 베리넛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오목한 부분에 2줄씩 가지고 와 4줄로 평매듭을 만들어 주세요.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이 하나의 평매듭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죠? 저는 총 3개의 평매듭을 만들었어요. 다 만들어졌으면 이제 아래 남은 줄들을 위에 있는 구멍으로 당길 거예요. 즉 전부 다 한꺼번에 넣으려고 하면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한 개씩 넣어 볼게요. 저는 와이어 사용했는데 돗바늘 있으시면 돗바늘 사용해서 집어넣으셔도 돼요. 돗바늘이 아마 더 편하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돗바늘 없으신 분들은 저처럼 저렇게 당길 수 있는 낚싯줄이나 조금 힘이 있는 줄들을 사용해서 아래로 4줄 모두 끌어당겨서 돌려 넣어주세요. 다 넣어주셨으면 4줄을 밑으로 쭉쭉쭉 내려주셔서 한 바퀴 돌려서 동그란 단추 모양, 버튼 모양이 될 수 있도록 모양 다듬어 주시면 돼요. 줄은 가지런히 정리해 주셔야 나중에 완성되었을 때 예쁘니까 한 번씩 가지런히 만져주시고요. 나머지 오목한 세 부분에도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주세요. 만약 버튼의 크기를 키우고 싶으시면 평매듭의 개수를 늘리시면 돼요. 이제 뾰족한 부분에 돌돌돌 돌아가는 꼬인 매듭, 스파이럴 낫이라는 걸 만들어 볼 거예요. 양쪽에서 2줄씩 가져와서 평매듭 했을 때처럼 숫자 4를 만들어서 매듭 지어 줄 텐데요. 평매듭을 할 때는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이렇게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사자를 만들었었잖아요. 이번 꼬인 매듭은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사자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왼쪽 사자로 지금 매듭을 시작했으니까 계속 왼쪽 사자만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매듭의 이름처럼 매듭이 조금씩 옆으로 돌아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돌아가는 매듭을 억지로 펼쳐놓고 매듭을 지으려고 하면 매듭이 예뻐지지 않아요. 돌아가는 거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계속 매듭 지어주셔야 예쁜 꼬인 매듭이 돼요. 근데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 묶는 실이 이렇게 서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불편하죠. 그럴 땐 지금 저처럼 왼쪽 오른쪽의 방향을 바꾸셔도 돼요. 중요한 건 왼쪽으로 세모를 만들어서 사자로 묶었던 걸 동일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왼쪽 실과 오른쪽 실이 방향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자의 방향이 바뀔 필요는 없다는 거. 그리고 꼬여서 돌아가는 매듭을 억지로 펼쳐 놓으려고 하지 않고 돌아가는 방향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매듭 지어주는 거. 2가지만 지켜주시면 예쁜 꼬인 매듭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돌돌돌 돌아가는 꼬임의 정도는 매듭을 만드신 후에 이렇게 돌려주시면 더 꼬이기도 하고 반대쪽으로 돌리면 다시 꼬임의 정도가 조금 덜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매듭을 다 지으신 후에 내가 원하는 정도로 꼬임의 정도는 조절해 주세요.
잠시 개수를 세어볼까요? 저는 10번 매듭지었어요. 하지만 더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더 하시고 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덜 하셔도 괜찮습니다. 나머지 3군데 뾰족한 부분도 스파이럴 낫 꼬인 매듭 작업해주세요.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실을 자를 차례예요. 길게 남은 실들을 내가 원하는 길이로 잘라주시면 돼요. 저는 병의 길이에 맞춰서 실을 잘랐어요. 가위로 실의 밑부분을 잘라주신 후에 저는 곱게 풀린 느낌이 좋아서 빗질까지 해줬는데, 빗질 하시기 전에는 실의 꼬임을 이렇게 다 풀어주셔야 돼요. 이 꼬임을 정확하게 풀어놓지 않고 빗질을 하시게 되면 빗이 잘 나가지 않아서 힘도 들지만 먼지도 정말 많아져요. 물론 풀어놓고 빗질한다고 해서 먼지가 덜하진 않는데 힘이 좀 덜 드니까 꼭 꼬임을 다 풀어놓고 빗질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빗질을 하시다 보면 이 실이 워낙 오래 꼬여있던 실이어서 옆으로 계속 돌아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럴 때는 분무기로 물을 살짝 뿌려주신 후에 빗질을 하면 조금 더 돌아가는 걸 수월하게 잡으실 수 있는데, 사실 마르고 나면 또 조금씩 돌아가요. 그러니까 인내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병의 넓이가 총 40개의 줄이 들어가서 40개의 줄을 가지고 병 작업을 했는데, 병의 크기에 따라서 그 줄의 개수는 달라지겠죠. 그런데 항상 줄의 개수는 4의 배수로 잡아주셔야 편안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저는 이렇게 곱게 빗질을 해서 마무리했어요. 빗질을 하시고 나면 아마 다시 한번 재단을 하셔야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LED 조명 넣어서 조명으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선택이니까 반드시 그러셔야 될 필요는 없어요. 저는 와이어줄 조명이 있어서 켜서 넣어봤는데요. 촛불 모양 LED 등 넣으셔도 괜찮고, 다른 조명이 있으시면 넣으셔도 예뻐요. 참, 줄의 길이는 보통 병의 길이의 약 4배에서 5배 정도 잡으시면 적당한 것 같아요. 하지만 디자인에 따라서 또 다르니까 그건 하시면서 조절하세요. 이번 영상은 새벽에 오디오 작업을 했더니 목이 많이 잠기고 발음도 초반에 정말 많이 샜어요. 뒤에도 좀 새긴 했지만 그래도 그냥 귀엽게 봐주세요. 아시죠? 좋아요와 구독은 꿈때의 힐링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좋은 하루 되세요.